자, 우리 행정법 최신 판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이제 시험 임박해서 우리 법 과목은 전부 다 그 최신 판례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는 게 뭐 기본기니까 아마 행정법은 그 최신 판례가 뭐 단독 문제 나오기보다는 그 지문 한두 개 이제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일단 24년도 8월분까지 들어 있고 최대한 이제 추려서 뽑은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정도만 그냥 가볍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 행정법 총론은 그 일반법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최신 판례가 이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고 그 새로운 내용을 얘기하는 거 뭐 처분성 있다 없다 뭐 그 정도에서 보통 몇 개 있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기본적인 내용을 그냥 확인하는 의미로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법체행정의 원칙 그러면은 주로 법률 유보의 원칙 요게하고 이제 판례가 나올 수 있는데 자, 사안이 자, 국가 공무원인 교원의 이제 보수에 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 그러면 직업 공무원제에서 이제 월급 받고 일하는 내용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 그러면은 월급은 당연히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데 보수 체계라든가 보수 내용이나 특히 지급하는 방법, 뭐 지급 시기 이런 것들은 이제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야 되는가. 그럼 이제 소급 그러면은 부정 이런 뜻이에요. 결론은 교원의 보수 그 자체가 아니고 보수 지급 방법, 뭐 지급 시기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은 전부 다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만 정해야 되는 의회 유보 사항은 아니고 얼마든지 하위 입법으로 위임해도 괜찮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거기 이제 본문 밑줄 그어놨으니까 그런 밑줄 그어진 부분이 그 선택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국가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는 해마다 국가의 재정 상황 등에 따라서 액수가 수시로 변화한다 그러면은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분야가 아니고 수시로 이제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법률로서만 정해야 된다 그러면 법률안이 국회 통과하려면은 이제 진통이 많으니까 변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힘들어요. 이런 표현 나오면 전부 다 의회 유보가 아니고 하위 행정 입법으로 위임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이 보수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건 입법 기술상 매우 어렵다. 결론은 국가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내용들까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만 정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항.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옛날 판례는 본질적인 사항 이런 말을 쓰는데 뭐 대법관 뭐 바뀌면은 뭐 사람에 따라서 표현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사항 또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은 행정부의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건 불가피하다. 불가능이에요. 불가피하다. 불가피하다 이 말은 하위 행정 입법에다가 위임하는 게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넘기는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니까 이건 본질적으로 중요한 의회 유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세부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객관식에서는 우리 이제 빨리 읽어내야 되니까 이거 이제 너무 빨리 읽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하위 행정 입법에 위임하는 게 뭐 불가능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느껴버리게 되면 이게 당장 오답이 되어버리니까 거기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본질적인 사항이라는 표현만 쓰는 게 아니고 뭐 기본적인 사항 이런 표현도 판례가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우리 행정법의 효력 그러면은 이제 성문법이 시행을 해야지 효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공포하면서 시행이라고 뭐 기간 계산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고전적인 내용은 법이 탄생했으면은 이제 뭐 없던 법이 생길 수도 있고 법이 이제 개정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개정법이 컨트롤하려고 하는 영역이 이미 다 끝난 건가 아니면은 이제 진행 중인 건가 그걸로 이제 진정 부진정 소급 이제 구별하는 내용이에요. 자,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해 나가는 법률인데 이게 진정 소급이니까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런 판례가 이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내용 보시면 자, 우리 넓은 의미로 소급 입법 그러면은 진정 소급, 부진정 소급 두 개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새로운 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작동하는 게 진정 소급 입법이고
진행 중인 사안을 이제 규율하려고 하는 게 이른바 이제 부진정 소급이에요. 이 중에 기존의 법 바뀌기 전에 옛날 법에 의해서 이미 형성된 그러면은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미 만들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다 끝난 다음에 사후 입법을 통해서 박탈하는 게 이른바 진정소급 입법이에요. 그래서 과거 끝난 사건에 대해서 뭔가 이미 만들어진 권리를 박탈한다 이런 표현 나오면은 진정소급 입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다 끝난 사건에 대해서 개인이 예측하고 있으니까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해서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 밑에 이제 사실관계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폐기물 부담금이라고 해서 쓰레기 처리 비용 전부 다 이제 쓰레기 원인자에게 일정 부분 돈으로 부담시키고 있어요. 그건 돈 내라는 내용인데 폐기물 부담금의 부과 요건은 제조장 등등에서 반출되었으면 이제 그때를 기준으로 폐기물을 부담시킵니다. 그래서 담배가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때 담배 제조업자의 폐기물 부담금 납부 의무가 성립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부담금을 더 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미 반출이 끝난 담배에 대해서도 다 끝났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법 바꿔 가지고 액수 올린 다음에 이걸 소급해서 이미 반출 처리가 다 끝난 담배 분량에 대해서도 이제 돈 더 내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전부 다 사후 진정 소급 입법이고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4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복습하실 때는 거기 번호에 이제 판례 번호 있고 그 밑에 이제 박스 쳐져 있는 게 이른바 이제 판례 요지 그래가지고 실제 판결문 원문에 그 해당 소송에서 쟁점됐던 부분을 쭉 나열하면서 적극 소극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문제 출제할 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되는지 여부 소극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인데 된다 이렇게 넣으면 이제 X 지문이 되는 거니까 복습하실 때 그거 한번 쭉 스크린 하시면 돼요. 자,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개정되었으면 처분할 때 기준되는 법은 뭔가? 그러면 처분 당시의 법이다 이런 내용이고 자, 행정청이 신청을 수리한 다음에 정당한 이유도 없이 처리를 지연하여 거기 이제 밑줄 그어두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판례는 신청에 따른 처분은 신청 당시가 아니고 처분 당시에 법을 적용시키니까 신청 접수받고 나서 법이 바뀌었으면은 현재 허가 처분하려고 하는 개정법에 의해서 처리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신고를 접수 또는 수리한 다음에 정당한 이유도 없이 처리를 지연해서 뭔가 국민에게 불리한 법이 시행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제 처분 당시에 바뀐 법을 적용하면 되는데 거기에서도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니까 행정직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괜히 늑장 처리했으면은 신청 당시의 법을 믿은 국민의 신뢰보호를 위해서 예외적으로는 신청에 따른 처분도 신청 시의 법을 적용시킬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처분은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자,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이 표현이 개정법에 이제 경과 규정 그래가지고 법은 시행이 되면 지금부터 효력이 있는 게 원칙인데 이 법 시행 전 뭐 3개월 전, 6개월 전까지 바뀐 법 적용한다. 선문법 우선주의니까 경과 규정이 있으면 그거대로 하면 돼요. 그런 게 없으면 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개정법과 개정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이런 말이 나오지 않으면 전부 다 처분 당시에 법을 적용시키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야. 근데 개정법의 적용과 관련해서 개정 전에 있었던 옛날 법이 계속 존재하리라고 믿은 국민의 신뢰가 개정법을 적용하는 원칙보다 더 보호 가치가 있는 경우 이 말이 신뢰보호 원칙을 검토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옛날 법을 믿고 있던 국민의 신뢰보호를 위해서 개정법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말이 처분 당시에 법을 적용시키는 게 원칙이지만 무조건 그것만 관철시키지 말고 사안마다 이제 검토해 주라 그런 뜻이에요. 자, 행정청의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해서 그 사이에
법령 및 보상 기준이 변경된 경우, 이게 이제 특별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업무 처리 시간이 좀 길게 걸렸는데 이게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라고 평가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뢰보 원칙에 위반된다 그런 뜻이에요. 원칙을 고수해서 변경된 법과 변경된 기준에 따라 행한 처분은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청 접수 받고 처분 전에 지금 법이 바뀌었는데 업무 시간이 소요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정당한 이유도 없이 괜히 이제 골탕 먹으려고 늑장 처리했는지 그런 거를 검토해 주라 이제 그런 내용이야. 남는 건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시켰는가.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 내용인데 법이 정한 처리 기간 또는 통상적인 처리 기간을 기초로 그러면 이제 보통 비슷한 인허가들을 많이 이제 신청 들어올 텐데 예전까지는 A 인허가에 대해서는 보통 한 20일 정도로 처리해 주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만 괜히 지금 한 50일 끌고 있으면 그런 것도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늑장 처리한 그런 걸로 평가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여러 가지를 전부 이제 살펴보고 개정 전에 있던 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정청의 동기나 의도까지도 보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늑장 처리, 처분 지연을 쉽게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등도 아울러 고려할 수 있다. 그래서 꼭 위반자의 동기만 고려하는 게 아니고 행정청이 업무 처리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지만 그 안에도 이제 행정청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도 전부 신뢰보 원칙 평가할 때 검토하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세월이 흘렀다고 좀 느낌이 오는 게 우리 코로나 이제 거의 잊혀져 가고 있는데 우리 코로나 때 이제 뭐 집합 금지 이래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치가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집합 금지 조치로 인해서 영업 못 하시던 자영업자분들도 피해가 많고 뒤쪽 가다 보면은 이제 그 대면 접촉 금지 이래 가지고 이제 모여서 하는 거 전부 다 안 된다 이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이제 종교 행사 뭐 예배 같은 것도 대면 예배 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소송 걸어 가지고 한 2, 3년 지난 다음에 요즘 판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승소한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다 이제 감염병의 창궐을 막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보니까 전부 소송은 걸었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전부 다 이제 패소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제목 보시면은 자 관내의 종교 시설도 전부 다 이제 집합 금지 이런 걸 명했었는데 자 이 집합 금지 조치가 너무 심했다 비례 원칙에 위반되느냐 결론은 적극이 아니고 전부 다 이제 소극이에요. 자. 갑 광역시장이 관내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누적 확진자 수 급증과 특정 교회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쭉 나오고 확진자가 그때 이제 증가하고 있었다. 뭐 거리두기 뭐 2단계, 3단계 이러면서 이제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밥 먹으러 갈 때도 맨날 이거 뭐 이렇게 띡 찍고 들어가고 이제 예방 접종 안 돼 있으면 이제 삐 그러고 이제 꺼져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막 뭐 그런 경우 있었는데. 제 친구는 또 미국에 있다가 잠깐 들어왔었는데 걔 데리고 먹으러 가려고 했더니 이놈이 이제 계속 걸려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포장해가지고 방 잡고 이제 술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한창 그때는 이제 제한 조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내 종교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다 나왔었는데 전부 다 이게 이제 목적은 이해하겠죠. 그 전염병의 확산을 막아야 되니까 조치는 이해하겠는데. 일정 기간 전면 모이지도 마라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교회였으니까 종교의 자유 침해 이런 걸 들었는데 결론은 전부 다 이제 패소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사인들의 이익이 뭔가 제한되는 건 있지만 기본권 침해로 평가될 만큼의 심한 조치는 아니었으니까 전부 다 이제 패소로 돌아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비례 원칙과 이제 평등의 원칙 등등 여러 가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도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결론은 전부 다 기각 판결로 끝난 그런 사건들이에요. 자, 이제 5번 보시고 5번에 이제 별표 한 개 두시고 우리 신뢰보 원칙에서 유명한 내용인데 결론은 뭐 법도 기본적으로는 상식에 기초해서 작동되는 원리이니까 본인이 한번 쓱 보고 자기 예상하고 판례 결론하고 똑같다 그러면 두 번 올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자, 내용은 뭐냐면은 그 한국 아저씨가 이제 중국 조선족 아주머니하고 이제
사실은 혼외 관계에서 이제 자녀가 2명이 출생을 해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국적법이 부모 모두가 한국인이어야 될까요? 부모 중에 한 명만 한국인이면 애도 자동으로 국적이 나올까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아버지 어머니 중에 한 분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애도 출생과 동시에 저절로 대한민국 국적이 일단 부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한국인, 이제 어머니는 이제 중국인이신데 한국에서 태어나고 출생 신고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아기 때 부여받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한국에서 쭉 살다가 17살 때 10손가락 신나게 지장 찍고 주민등록증도 다 부여받았어요. 결론은 한국 사람이에요, 외국인이에요? 한국 사람이죠. 결론이 그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정황으로다가 법무부 장관이 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못하는 놈이다. 국적 비보유 판정했는데 그거 적법이다, 위협이다. 위협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상식으로 보시면 돼요. 중간에 사안은 이제 애가 태어났는데 주민등록번호 부여받고 가족관계 등록부여도 다 이제 올라갔었는데 공무원들이 중간에 이제 뭔가 조치해라 자꾸 보냈는데 어차피 뭐 애기들이고 어머니 중국 사람이고 아저씨는 좀 외도한 관계였으니까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한국에서 20년 살았는데 한국 국적 없다라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나온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갑과 을에 대해서 국적 취득 절차를 공무원들이 이제 쭉 여러 번 안내는 했어요. 근데 계속 이제 진행 안 하다가 애기들이 이제 성년이 된 후에 국적법에 따라서 정식으로 최종 성문법적인 국적 보유 판정을 신청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너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여라고 이제 비보유 판정했다가 전부 위협이다 그렇게 나온 사건이에요. 그래서 태어나고 출생신고되고 주민등록증 이제 부여받았었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라갔고 나중에 17살 때 주민등록증까지 받았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한다라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분명히 될 거니까 지금에 와서 대한민국 국적 없다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신뢰 원칙 위반으로 위협이다 이제 그렇게 본 거예요. 자 이제 평등 원칙 거기 이제 별표 3개 두시고 자, 내용은 별거 없는데 우리 자기구속의 원칙 그러면은 하나의 원칙만 기초래요. 2가지 원칙을 전부 기초래요. 2가지 원칙 다 기초랍니다. 그래서 자기구속의 원칙은 원래 학자들은 이제 평등의 원칙에서 나오는 파생 원칙이다 이렇게 봤었어요. 얘한테는 지금까지 이렇게 오다가 왜 갑자기 나한테만 따르게 해? 그 이제 평등의 원칙이고 우리 판례는 신뢰의 원칙까지도 자기구속의 원칙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제 내부에서 행정규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아직 좀 그렇고 외부적으로 발동되는 처분이 여러 번 이루어지는 관행이 있을 때 바깥에 있는 국민들이 보고 예상할 게 있으니까 이제 신뢰의 원칙도 같이 자기구속의 원칙의 이제 기초예요. 자, 이번에 나온 최신 판례는 이제 특이하게 그 평등의 원칙 쪽을 좀 강조한 이제 자기구속의 원칙이에요. 자, 행정청이 내부 준칙을 제정했다. 그럼 요거는 재량 준칙을 공무원들에게 이제 공표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안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죠. 그런 상황을 옛날 표현으로 예기 관행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 표현으로는 공무원들에게 재량 준칙이 공표. 공포 그러면은 대외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을 발동시키는 게 공포이고 공표 그러면 그냥 알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옛날 표현으로 예기 관행 이렇게 불러요. 그럼 관행이다 관행 아니다. 관행 아니에요. 예측되고 기대되는 관행. 이건 무슨 상황이냐면 재량준칙이 행정규칙이니까 대외적 구속력은 없는데 공무원들은 어차피 업무 지침이 주어지면 이거대로 할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여기 정해진 내용대로 처분이 반복될 게 예상되고 기대되는 상황이다.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직 대외적으로 처분이 발동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자기구속 원칙은 아직 안 되고 우리 판례는 그에 따라서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이게 이제 외부적으로 처분이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밖에 있는 국민들도 아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예상할 만한 거리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관행이 확립된 경우면 신뢰보의 원칙까지도 작동이 될 수 있으니까 자기구속의 원칙이 등장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자기구속의 원칙의 원류는 신뢰보호와 평등의 원칙 둘 모두를 이제 기초로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 내부 준칙이나 확립된 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아직 평등의 원칙을 주장하기 좀 그렇고 이제 우리 판례의 태도는 외부적으로 처분이 반복되는 관행이 있으면 해오던 관행대로 하지 않으면 신뢰보 위반도 될 수 있고 평등 원칙 위반도 될 수 있고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도 될 수 있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판례예요. 자, 두 번째는 자, 평등 원칙인데 앞에 있죠. 헌법상 원칙. 결론은 사법상 원칙이에요. 이건 공법상 원칙이에요. 공법상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대신에 이제 공법상 일반 원칙이 사법 관계에서 전혀 쓰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X입니다. 쓰일 수는 있는데 공법에서는 공법상 일반 원칙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거고 사법 관계에서는 이제 공법상 일반 원칙은 마지막 수단으로 한번 검토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밑에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수공익법인이에요. 얘네 사법이에요, 공법이에요? 공법이죠, 공법. 근무관계만 사법관계로 보는 거지. 건강보험공단이 하는 일은 공사하고 공단 뭘로 구별할까요? 공사공단. 성과급이 있다 없다? 공단은 없습니다. 공사는 성과급이 있어요. 둘 다 이제 공적인 일을 떠맡아 하는 건데 효율성이나 이윤 창출하고 전혀 관련 없이 공법 쪽에 많이 가까이 가 있는 게 공단이고 공사는 이제 조금 수익 창출이나 그 이윤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사법관계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아예 이제 공적으로 가 있는 게 공단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정식 행정 조직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 말고 그 바로 앞에 있는 게 공단이에요. 그래서 공단은 기본적으로 성과 개념이 별로 없고 공사는 이제 보너스, 수익, 이윤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특수공익법인이니까 건강보험공단은 공법상 일반 원칙의 적용을 약하게 받는다, 강하게 받는다, 아주 강하게 받는다 이제 그 소리예요. 그래서 순수한 사적 단체라든가 사인과는 달리 차별 처우의 위협성이 더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차별 처우의 위협성 이 말이 차별 대우하는 게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많다 그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국민들한테는 선량한 이미지일까요? 거의 악마 같을까요? 거의 악마 같은 존재야. 일단 돈 내라고 하는 거 전부 다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평등의 원칙이 아주 강하게 적용되고 차별 처우의 위협성 이 말이 차별했다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그런 걸 얘기해요. 거기에 걸릴 소지가 많다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이 하는 일들은 보통 재량으로 많이 할까요? 거의 기속을 할까요? 거의 기속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재량을 많이 주게 되면은 쟤한테는 저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평등 원칙 위반 걸릴 소지가 많다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이 하는 일이 거의 기속에 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얄짤없다 이 말이에요. 왜 보험료 2달째 안 내세요? 돈이 없는데요. 빨리 내 이러고 끊어버려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 사정을 전혀 고려 안 하는 그런 성격이 좀 강한 게 공단 자체의 어쩔 수 없는 성격이에요. 자, 그 밑에 이제 우리 헌법에서 이제 평등의 원칙을 쭉 써주고 있고 평등의 원칙의 그 기본 내용들인데 이제 표현이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대로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을 부정하는 거예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하지 말라예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하지 말라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란 자, 본질적으로 같은 놈은 같게 대하고 본질이 다른 놈들은 다르게 대하는 게 맞다 그 뜻이에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이 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는 걸 금지한다. 이건 시험 많이 나왔죠. 일체의 차별 대우를 부정하는 형식적이거나 절대적 평등을 뜻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차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평등 원칙 위반이 아니고 다른 존재는 다르게 차별하는 게 오히려 평등의 원칙에 맞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합리적인
근거 없는 차별이 안 된다. 그게 이제 실질적이고 상대적 평등을 뜻하는 게 평등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특히 행정기본법에서도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가 없이는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청에게 헌법상 평등 원칙에 따라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모든 국민을 동등하게 처우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거 어렵게 출제하게 되면 헌법상 평등 원칙에 따라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이거 빼버리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을 동등하게 처우해야 될 의무를 행정청에게 부과하고 있다는 건 틀린 지문이에요. 모두를 똑같이 대하라가 아니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하지 말라. 그게 포인트예요. 자, 그 행정청이 내부 준칙을 제정해서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쭉 해오고 있는 관행이 있다. 그러면 이제 신뢰의 원칙, 평등의 원칙 전부 다 이제 적용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남는 건 이제 비교되는 두 가지 집단이 있는데 서로 다르게 대우하고 있으니까 차별이 있고 이 차별이 평등 원칙 위반이다라고 이제 소송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평등 원칙 위반인지를 확정하려면은 행정청이 본질적으로 같은 놈을 다르게 대우했는지, 이 말이 같은 건 같게 돼야 되는데 같은 놈을 다르게 취급하는 순간 차별 자체가 평등 원칙 위반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서로 다른 대우, 차별을 받아서 이제 비교되고 있는 두 개 집단 사이에 본질적으로 동일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정해야 된다. 이 말이 평등 원칙 심사 방식은 첫 번째가 일단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차별이 있는데 차별 자체가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1단계 방식으로 평등 원칙 위반이다 이 얘기를 하려면은 비교되는 두 개 집단이 원래 다른 놈들이다, 원래 같은 놈이어야 된다. 원래 같은 놈이어야지 다르게 취급하는 게 이유 없는 차별이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으로 그랬으니까 두 번째 방식이 비례 원칙 가지고 평등의 원칙 심사하는 그런 내용이야. 다른 놈이니까 다르게 차별해야 돼요. 근데 너무 심하게 다르게 하면 비례 원칙 위반이 되면서 평등 원칙 위반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이제 뒤에 하고 있으니까 내용은 우리가 쭉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옆에 사실관계는 그냥 복습할 때 그냥 심심풀이로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이제 네덜란드처럼 이제 동성 결혼도 이제 시도하는 분들이 이제 소송까지 제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7번도 이제 거기 별 하나 찍혀 있는데 그 별 찍혀져 있는 건 제가 임의로 찍은 게 아니고 매년 이제 한 1월 2일에서 한 1월 7일 그 사이에 그 법과대학의 정교수분들 중에 학계에서 이제 좀 짬밥이 있는 분들이 이제 매년 이제 책을 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원래 기본서예요. 뭐 행정법론 내지는 뭐 행정법 원론 이래 가지고 상하 이렇게 돼 있고 한 권당 이제 한 1000페이지 돼요. 거기에 이제 매년 교수님들이 이제 개정판 업데이트하면서 거기에 본인들이 이제 최신 판례 넣는 경우가 한 열 몇 개씩 나와요. 그거 이제 제가 따온 거니까 그건 출제위원들이 이제 1년 중에서 엄선해서 자기 책에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실은 거니까 그게 이제 출제 원전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별표 찍혀 있는 거 먼저 보시고 별표 없는 것들은 이제 그냥 뭐 객관식용으로 좀 법리적으로 중요한 건 전혀 없는데 객관식용으로 좀 이렇게 헷갈릴 만한 것도 넣어봤으니까 별표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좀 머리 쓰면서 보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7번 우리 특별 권력 관계 그러면은 공무원 관계죠. 자,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는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 당연 동그라미 쳐두시고 당연 그러면은 저절로 내지는 무조건. 행정청의 의지와도 상관없고 이익 형량이 통하지 않는 것이 당연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무조건 어떻게 처리한다 그러면 보통 좀 문제의 소지가 많다 이 말이야. 피성년 후견 이런 거 저기 관계법규에 나오지요. 뭐 시험 자격 뭐 이런 거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둘 중에 고르라면 뭐가 좀 나아요 그나마. 피한정 후견인 약간 마시감. 피성년 후견인 완전 마시감 그거예요.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이 옛날 말로 금치산자, 돈 계산이 아예 안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피한정 후견인이 옛날 말로 제한 능력자, 뭐 이렇게 불렀어요 기본적으로. 자, 국가공무원법에 어떤 조문이 있었냐면은 피성년 후견인이다.
그럼 자기 정상적으로는 법률행위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이니까 이제 후견인이 동의해줘야만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은 못하는 게 아니고 할 수는 있으나 몇몇 가지 중요한 법률행위는 후견인의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고, 피성년 후견이면은 원래 법률행위는 단독으로 못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에 피성년 후견인이다. 그럼 피성년 후견인이 지정되고 개시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공적인 업무를 볼 수 없을 거니까 무조건 퇴직 이렇게 규정해 놨다가 거의 한 50년 만에 이제 위헌 결정 나왔어요. 자,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자, 피성년 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은 무조건 퇴직이다라고 정하고 있던 국가공무원법의 법조문이 이제 공무담임권, 공무원 되고 공무원 자리 유지할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법률이니까 이제 위헌이다라고 이제 사라진 조항이에요. 이유가 있겠죠. 아니 피성년 후견인 정도면 정상적인 법률행위가 안 되는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행정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제 당연이란 말이 이제 위헌이 나온 거예요. 내용 보시면 자, 현재 국가공무원법은 항상 이제 어떤 법조문을 심사할 때 그것만 본다. 다른 법률의 체계도 같이 본다. 다른 법률의 체계도 본다요.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은 자, 피성년 후견인 아니고 국가공무원법에 정신상의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조문이 있었냐면은 임용권자가 최대 2년이고, 자, 그 스트레스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면 최대 3년까지 휴직을 명하도록 돼 있어요. 이 정신상의 장애가 좀 회복될 수 있는 기간을 맥시멈 3년까지는 주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년 또는 이제 공무상 스트레스다 그러면 3년까지 줘요. 휴직 기간이 끝났음에도 직무에 복귀를 못하는 상황이다. 그건 정신상의 장애가 이제 개선이 안 된 거예요. 이때 비로소 직권 면직 절차를 통해서 공무원 직위를 박탈하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조문은 무조건이에요. 일단 정신상의 장애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기회도 주고 징계 아니고 직권 면직 절차를 통해서 공적인 업무에서 손대도록 조문이 있어요. 그럼 이 정신상의 장애하고 피성년 후견인이 완전 달라요. 뭐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이제 피성년 후견인에게도 이 정도 기회를 줘야 된다. 무조건 날린다. 이 정도 기회를 줬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조문을 활용해 가지고 피성년 후견인에게도 똑같이 처우할 수 있는 루트가 있는데 무조건 당연퇴직 이렇게 정하는 건 구체적 정황을 전혀 고려 안 하고 있고 이거하고도 비교가 되니까 전부 다 위헌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되고 후견인 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무조건 당연 퇴직하는 대신에 이 정신상의 장애하고 동일하게 취급해서 휴직을 통한 회복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처리할 때 별도의 조직이나 시간 등 공적인 자원이 별도로 소요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덜 침해적인 수단도 있는데 무조건 당연 퇴직하는 건 이제 위헌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이다 이 말이 너무 심한 수단을 처음부터 쓰고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비례 원칙 위반.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원치 않는데 무조건 공무원직을 날리도록 돼 있으니까 공무 담임권이라고 하는 기본권 침해다 이렇게 보고 위헌으로 이제 사라진 조항이에요. 뒤집어 얘기하면은 이분이 지금 피성년 후견인이 되셨는데 이 정도 판례까지 끌어내는 건 똑똑한 분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무조건 공무원 자리를 날리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요거 요즘에 사건 많아요. 저번에 뉴스 봤더니 그 옛날에는 정신과 가지고 좀 상담받고 이렇게 하면은 뭐 진료 기록이 남아가지고 나중에 보험 가입할 때도 뭐 보험 가입이 안 되거나 뭐 보험 이런 루머가 큰 다 낭설이고 지금은 괜찮아요. 봤더니 정신과 오시는 분들 직업분들 중에 1등이 이제 교사. 애들 엄마들 하도 막 학번 난리치는 게 많아가지고 이 스트레스가 1위 교사, 2위가 이제 공무원이에요. 악성 민원 많아가지고 기본적으로.
월요일 날 이제 서울에 있는 저쪽 학원은 일반직 거기여가지고 이제 지방직 그때 대체율인데 이제 또 나오라 그래가지고 일 나간 친구들이 이제 학원에 한번 찾아와서 이제 밥 같이 먹었는데 하도 악성 민원인들이 많은데 요즘 악성 민원인들이 많이 진화해가지고 법을 좀 잘 아는 것 같아. 무조건 소리 지르고 고함질 이렇게 하지 않고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봐. 그럼 더러러 찾아주면 이제 이건 내규잖아. 법규를 가져와서 나한테 근거를 알려줘. 그래서 해주게 되면 읽어보고 모르겠으니까 설명해줘. 근데 이제 하도 블랙리스트를 있어가지고 그 안에 전산망에 뜬대요. 그 인적사항 이렇게 띵 뜨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 주변 일대에 한 7개 도장 깨기식으로 이제 각 민원센터 다 각계급파하고 또 일로 오는 그 밑에 이제 블랙리스트 뜨는 것도 이제 내부 전산망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되면 그 사람들은 솔직히 좀 약간 외로운 영혼들이죠. 상대할 사람이 없으니까 와가지고 이제 공무원한테 찍자 붙어가지고 자기 이제 거기에 감정 노동으로 이제 몰고 가는 그런 게 많아가지고 이 정신상 장애 이런 게 굉장히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있고 그래요. 그런 거 극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개방적인 사람이 되면 돼요. 양쪽 귀를 다 열어두면 돼요. 민원인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쪽 귀도 열려 있으니까 지나가게 하면 돼요. 그 괜히 머릿속에 담아두고 마음속에 담아놨다가는 괜히 이제 본인이 스트레스만 가중시키는 일이니까 듣고 흘리면 돼요. 소리 뭐 인생을 게임으로 비교하게 되면 게임에도 좋은 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게임 끝나면 다 잊어버릴 거니까 그냥 하나의 게임 연극판이라고 생각해야지 그런 사람 일일이 진심을 다해서 설득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양반 부모들도 안 됐는데 뭐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지나버리시고 그 일일이 마음에 담아두게 되면 본인의 그 스트레스만 가중되니까 흘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8번 내용은 이제 우리 직업공무원 제도의 의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은 이제 좀 특이한 문장이 하나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지방 공무원인데 5급 공무원을 4급 공무원으로 이제 승진. 이때 결론은 승진시킬 때하고 징계할 때하고 어떤 게 인사권자에게 재량이 많이 주어져 있을까요? 승진시킬 때. 대신에 이제 많은 재량이 주어져 있다고 해서 무제한이에요. 재량도 일정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일정 한계 내에서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이제 이쪽이에요. 자, 보시면 자,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매우 광범위한 재량이 승진에 부여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승진 재량이 이제 굉장히 높아요. 이게 행정부의 기본 조직인 상명하복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원리다 이 말이야. 승진 여부에 상급자의 막강한 재량권이 있으니까 함부로 대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상명하복의 틀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기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많은 재량이 있고 기속이 아니기 때문에 승진 후보자 명부에 높은 순위 있는 사람을 반드시 꼭 그 순서대로만 승진시켜야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승진 후보자 명부에 1순위 홍길동, 2순위 임꺽정, 3순위 춘향 이렇게 있어요. 그럼 무조건 1번부터 승진시킨다 하면은 바꿀 수도 있다. 바꿀 수도 있어요. 재량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함부로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승진 후보자 명부의 작성 내지는 승진 임용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한 없는 재량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많은 재량을 줬지만 무제한은 없다.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5급 공무원을 4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을 시키기 위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를 그때 작성할 수도 있고 작성돼 있는 승진 후보자 명부를 보고 승진 임용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상 근거도 없이 직무 능력하고 전혀 무관한 요소로 근무 성적 평가 결과나 경력 및 능력을 실제 입증했다고도 보기 어려운 사정을 주된 승진 사유로 삼으면 이거 공정한 거예요. 이건 부패예요. 부패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승진 후보자 명부에 1순위자가 있고 2순위자가 있고 뭐 3순위자가 있는데 이분이 당연히 이제 승진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지자체장이 이 사람을 이제 최종적으로 승진시켰다 이 말이야. 승진 후보자 명부와는 상관없이. 첫 번째는 무조건 잘못된 거다.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다.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기에는 고도의 재량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단 이 순번을 역전시켜서 승진시킬 때 합리적인 이유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해당 업무 파트에서는 이 사람이 스페셜리스트다. 그럼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 친구 아들이네 이런 걸로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식의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근무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를 주된 평가 사유로 반영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건 전부 다 재량 일탈 남용이 될 수 있다. 그런 거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임용권자가 법상 근거도 없이 자신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서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걸로 평가가 되면 재량의 일탈 남용으로 이런 승진 조치가 위협이 될 수도 있고, 해당 자리에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더 어울릴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상황마다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 대법원 판례까지 걸어놨으면 이분이 이제 승소했겠지만은 승진 기대하겠어요. 그냥 열받아서 한번 하는 거예요. 퇴직 앞두고 그냥 무서울 게 없으니까 이제 몇십 년 쌓은 거 이제 터트리는 이제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자, 9번 판례 우리 이제 유명한 내용입니다. 이건 판례 나오자마자 저기 로스쿨 시험 문제에서는 벌써 한 문제 나왔었는데, 자, 9번 보시면은 우리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파트하고 연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국립대학교 총장님이시니까 국립대학교 총장이 교육 권한 범위 내에서 뭔가 할 때는 단순한 사인이에요. 이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고 이제 기본권을 수호해야 되는 기본권 수범자의 지위가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자, 유지 보시면 자, 국립대학교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이니까 로스쿨 이제 입학 시험 과정이에요. 자, 제7일 안식교 들어보셨나요? 줄여가지고 이제 뭐 정식의 이름은 보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이렇게 부르는데 줄여가지고 제7일 안식교 이렇게 불러요. 럭키 세븐. 크다 작다? 엄청 큽니다. 그 서울의 대법원하고 대검찰청 서초역에 있는데 그 서초역 사례 가시면 이쪽에 어마무시하게 크게 있어요. 행정법 판례 많이 나왔어요. 나중에 판례 봤더니 그 지하 예배당이 전 세계 기네스북에 1등이에요. 지하 예배당 중에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 그래서 이제 서초하고 이쪽에서 도로 집안 내려앉으면 어떡하냐. 밑에 이제 그만큼 거대한 공동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올렸는데 돈이 많다 보니까 이제 통유리로 다 발라가지고 멀리서 보게 되면 거의 뭐 피라미드에 유리창 해놓듯이 번쩍번쩍 거려가지고 이제 해놨다가 대검찰청하고 이쪽에서 이제 가리라 그랬어요. 하도 큰 건물에 햇빛이 반사가 되니까 대검찰청하고 대법원 일하시는 분들이 눈이 부셔가지고 일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통유리로 쫙 깔았다가 이제 그거 했고, 나중에 이제 시험 잘 보시고 나서 서울에 놀러 가시면은 뭐 갈 데 없다 그러면 서초에 가면 눈에 크게 띄게 있으니까 그 1층에 이제 카페테리아 엄청 잘 돼 있는데 공짜예요. 지금 모르겠는데 3년 전까지 공짜였어. 그 커피숍에 들어가시면은 양떼 목장이 있어요. 건물 안에 양떼 목장이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커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1층 가면 이제 공짜로 커피 다 줘요. 앉아 있으면 이제 건물 안에서 보면 건물 안쪽에다가 이제 건물이 하도 큰데 거기 잔디밭에다가 양떼 풀어놨어. 그 도심지에서 양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로스쿨 입학 시험 보는 학생이 이제 여기 이제 신자였어요. 이분이 이제 뭐를 했냐면은 필기 시험 서류 전형 이제 다 통과하고 이제 면접 봐야 되는데 면접 날짜가 이제 토요일 오전으로 잡힌 거예요. 이게 이제 뒤늦게 시작한 이제 기독교 종파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기독교를 따라잡아야 되니까 이분들이 내건 슬로건이 기존에 있던 기독교 종파는 전부 다 이제 짭, 우리가 진짜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뭐 기독교든 뭐 성당이든 간에 전부 다 이제 어디서 파생돼 온 거예요. 저 가자지구 전쟁하는 이스라엘 유대교에서 이제 파생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유대교는 우리 쉬는 빨간 날이 일요일 아닙니다. 원래 진짜 유대교가 오리진 원조잖아요, 거기가. 여호와 신을 이제 처음에 유일신교. 거기서 말하는 안식일 빨간 날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그게 진짜 이제 빨간 날. 그러다가 이제 유럽 거쳐서 이제 들어오면서 약간 변질된 거지. 그래서 일요일 쉬는 날은 저기 이제
태양신 그러면 어느 종교가 떠올라요? 일요일이 그 태양이잖아. 태양신. 미라 영어부 나오잖아요. 태양신 라. 이집트가 이제 일요일 이제 빨간 달인데 그거 이제 갖다가 차용을 시킨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니네는 다 짝퉁, 우리가 원조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이제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이제 빨간 달이에요. 그럼 그날은 이제 신께 감사하고 세독적인 활동을 안 하는 걸로 이제 원래 유대교에서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거를 이제 좀 교리로 내세우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서류 전형 다 통과하고 필기 합격돼 있으니까 면접 보면 되는 건데 면접 날짜가 이제 토요일 날 뭐 1시인가? 그러니까 이제 국립대 총장한테 우리 종교 신념상 그때는 세독적인 활동을 못 하니까 면접 날짜 바꿔주세요라고 신청한 거예요. 그때 국립대 총장님이 너만 교회 다녀? 미친놈 이러고 이제 불합격시킨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 소송이다. 소송 걸어가지고 이겼어요. 왜냐하면은 모두가 보는 필기시험 같은 경우를 나의 종교 때문에 그거 바꿔달라는 건 좀 인정 안 될 여지가 있지만 면접은 어차피 개별 면접이잖아요. 그럼 개별 날짜가 다 주어지니까 그 정도는 좀 변경이 가능한데 그런 거 안 하고 무조건 거부한 거는 국립대 총장이 잘못했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 신자를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이제 몇 날 날짜를 안 바꿔줘가지고 최종 불합격 통보 받으니까 불이익을 받게 되었는데 총장이 비례 원칙. 그러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센 거부터 한다. 항상 침해를 덜 줄 수 있는 수단을 고려해 봐야 된다. 고려해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이제 불합격 처분 때려가지고 비례 원칙 위반에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국립대학교 총장은 이제 공무원이니까 신자들 사인들이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보다 다른 수단을 강구하는 조치를 써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안 해줬기 때문에 위협이다 이렇게 본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본문 1번 단락 거기 밑줄 그으시고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수범자 이 말이 지킬 의무를 받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시켜주고 보장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런 거 저버리고 무조건 불합격 때렸으니까 이제 위협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 2번 단락에서 맨 밑에 밑줄 그어놨습니다. 자, 갑의 면접 일시 변경을 거부해서 갑이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받게 된 중대한 불이익을 방치한 총장의 행위는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으로 위협이다. 이 종교 말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불이익이 없는데 얘는 이제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받으니까 평등 원칙 위반도 되고, 자, 면접을 때 안 바꿔준 거 이제 잘못됐다고 본 거야. 전혀 고려하지 않아. 그러면 불법으로 지정된 면접에 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불합격 처분 때리는 것도 전부 다 위협이다라고 이제 국립대 총장이 이제 패소로 돌아간 그런 사건이에요. 자, 우리 10번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10번. 자, 내용 쉽습니다. 우리 행정법 관계의 발생 원인과 소멸 원인이 뭐 시효 내지는 이제 사건, 뭐 용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간의 의지로 인위적인 액션을 해서 법률 효과 발생하는 게 사인의 공법 행위 이쪽에서 배우고, 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소멸시효나 부당이득이나 이런 것들이 법률에 정해진 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법률 효과 발생되거나 발생돼 있던 법률 효과가 없어지는 그쪽 내용이에요. 자, 1번. 우리 국가배상법에 있는 요건을 갖추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획득할 수 있어요. 국가를 상대로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 소멸시효는 몇 년이다? 5년이 말이에요. 그래서 손해매 가해자를 알았으면은 3년, 몰랐으면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그게 적용이 돼요. 그러면 이제 5년 동안 전혀 국가배상 청구 안 했으면 국가배상 청구권은 처음부터 없는 걸로 이제 소멸돼 버려요. 그게 이제 소멸시효. 그래서 5년 동안 전혀 행사를 안 했으면은 소멸시효 완성돼 가지고 국가배상 청구권은 없어진다 이 말이야. 그 두 번째, 5년의 소멸시효 날짜 계산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멸시효는 권리가 일단 주어져 있고 자기가 전혀 쓰지 않았으면은 없애버린 내용이니까 쓸 수 있는데
못 썼다. 이게 쓸 수 있는데 안 썼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소멸시효가 진행 안 되는 경우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법률상의 어떤 장애가 있어가지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면 행사 안 했다고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멸시효 기간 카운팅이 정지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알았든 몰랐든 따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건 사람의 의지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제 자기 권리가 있는 걸 알면서도 안 썼다 이 상태가 아니고 니한테 권리가 있건 없건 그건 네 사정이고 시간은 무조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권리가 존재한다. 사실상 권리 행사를 쓸 수 있어. 이런 걸 알았든 알지 못했든 상관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건 나에 대한 권리가 있는 줄 몰랐다. 권리를 쓸 수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 여기에 전혀 그 사람을 탓할 수 없는 과실이 없는 경우가 입증돼야지만 이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라고 정지되었다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경우예요. 자, 이번에 이제 그 객관식용인데 별표 두시고 이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원고 피고가 서로 변론해서 쟁점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법 원리적인 내용이니까 판사만이 다룰까요? 판사만이 다루는 직권 사항이에요. 어떤 권리의 종류마다 소멸시효가 이제 다 정해져 있는데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관한 주장은 단순히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해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 변론주의 그러면 본안 심리 왔고 해당 소송으로 오게 된 본래의 안건에 대해서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 본격적인 이제 주장을 얘기해요. 그게 이제 변론주의에 나오고 그게 이제 쟁점마다 판결문에서 쭉 다뤄주는 내용이야. 근데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다 이런 건 이건 서로 간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민법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권리의 공통 요소로 세팅돼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법 전문가가 확인하면 되지. 뭐 소멸시효 5년 지났는데 나 자신 있으니까 소멸시효 완성 안 된 걸로 치고 계속 끝까지 싸울랍니다. 이딴 거 안 받아준다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아주 기술적이고 법 원초적인 개념이니까 이런 건 변론주의 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얼마든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야. 그 둘이가 이제 돈 줘 그랬으면 못 줘 이러고 싸우고 있는데 판사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얘 소멸시효가 이제 어때요? 완성된 것 같으면 법원이 직권을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법 원리적이거나 법 기술적인 것들은 전부 다 법원이 직권을 하는 것이고 판결문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변론주의의 사항은 아니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이어서 보겠습니다.